자, 연구선의 주발사점 경제 이야기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부문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 부동산이죠. 근데 이게 뭐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값, 전세비 이거 폭등세 당분간 계속 잠재워질 것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에 또 올해 그 뭐 제도들도 바뀌고요. 그 세제도 바뀌죠. 이 관련해서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가죠, 우리. 예. 네. 그 부동산 관련 신조어가 좀 쏟아진 것만 보더라도 예. 지난해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 열기를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대출한다. 뭐 영끌. 영끌 대출. 예. 네. 그리고 뭐 청약만 되면 로또 맞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의미의 로또 청약. 예. 뭐 그런 신조어들이 이제는 일상에서도 굉장히 쉽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난해에는 매만 아니라 이런 청약과 전세 같은 그런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이 좀 과열이 되고 또 전 국민적 관심과 함께 불안 심리도 좀 증폭이 됐던 그런 네. 해였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은 전국 주택 시장은 9년 내에 그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특히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있었던 세종시는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아파트가 많아서 전국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었고요. 예. 특히 규제에 따른 그런 풍선 효과도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했었습니다. 네. 정부가 수도권의 그런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하면 할수록 인근 그 비조정 지역이나 지방 광역시로 유동 자금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빈번히 나타났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초반에는 이런 좀 유머스러웠던 신조어들이 갈수록 현실의 그 불안함 그리고 박탈감 이런 것들을 좀 투영하는 씁쓸한 한탄으로 좀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올해 부동산 시장 바뀌는 것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수장 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앉았습니다. 예.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했는데요. 변 장관은 곧바로 서울에서 좀 질 좋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 하면서 대책 발표 시기도 설 명절 전에 내놓겠다 하고 이제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예. 변 장관은 도심 내 부담 가능하고 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핵심은 앞서 청문회 과정에서 피력했던 그 역세권과 또 준공업 지역의 고밀 개발 예. 그리고 빌라 같은 좀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의 미니 재개발 등을 위한 그런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이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범위를 역 반경 500m까지 좀 넓히고 네. 또 현재 평균 160% 수준인 그 용적률을 300%까지 높이자고 제시했습니다. 네. 변 장관은 역세권 면적을 이처럼 늘리면 서울 총 면적의 절반 정도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는데요. 수요가 많은 그 서울 내 주택을 좀 공급하기 충분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장관 바뀌어서 새로운 정책 나올 것이고, 그러면 정부가 이제 그러면 공급 확대로 좀 선회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규제 완화 부분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특히 야당 쪽에서는 모든 걸 다 틀어막았다. 네. 세금 이것저것 다 동원해서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좀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수급 불균형 상태에서는 어떤 정책도 좀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이와 함께 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전체적인 물량도 좀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 이런 네.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층이 원하는 입지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정부 정책도 일부 수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낮춰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예. 그리고 임대차법 보완 그리고 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이런 것들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대책으로 좀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이 변 장관은 도심 고밀 개발의 어떤 그 전제 조건으로 공공참여 그리고 이제 이익 환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 시그널은 주되 또 수요 억제를 위한 그런 규제 기조는 그 이전의 그 김현미 전 장관과 좀 결을 같이 할 것이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이 규제 지역 지정이나 또는 임대차 규제 강화를 계속적으로 좀 추진하고 또 세금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또 높은 세율의 양도세가 부과돼야
투기 요인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어서 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그 규제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예. 또 무엇보다도 이 변 장관의 그 임기와 현 정권의 그 남은 임기가 예. 1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좀 물리적으로도 큰 방향 전환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인식들도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18개월 남은 건데. 자, 이제 4월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도 좀, 이를테면 후보들이 지금 뭐 부동산 관련해서, 공약들을 내세울 것이고요. 이런 걸로 또, 표를, 민심을, 표밭을, 그러니까 더 가져오려는 그런 노력할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선거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변 장관뿐만 아니라 이런 좀 서울시장도 남아있는 임기가 이제 한 1년 남짓입니다. 예. 하지만 이 서울시장 선거는 그 차후나 또는 차차후까지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든 간에 1년여간의 그 임기 기간 동안 예. 바로 그 차후 선거를 위한 어떤 좀 적극적인 시정에 나설 네.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야권의 후보들은 재개발과 또 재건축 규제 완화를 벌써부터 좀 강조를 하고 있어서 예. 만약에 야권에서 서울시장이 나온다면 변 장관과 어떻게 보면 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 장관도 이제 특히 역세권 주변으로 그 용적률도 더 이제 300%로 높여서 주택 공급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네. 그렇죠. 네, 전반적인 이제 기조가 이제 이전 그 김현미 전 장관과 좀 결을 같이 할 것이다. 예, 이 예.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서울 그 주택 공급 면에서는 그 박원순 전 시장이 어떤 그 재건축, 재개발에는 좀 완강한 입장을 보이면서 예. 일정 부분 좀 규제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박 전 시장 역시 주요 그 지역의 그 지구 단위 계획, 이른바 이 마스터 플랜을 오랜 기간 동안 마련했지만 네. 번번이 국토부에 막혀서 좀 추진을 보류해 왔었습니다. 네. 이 용산과 여의도를 묶어서 국제 업무지구로 발전시키는 그림이나 또 뭐 압구정이나 잠실 같은 그런 재건축 이슈가 큰 곳들에 대해서 예.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지 이런 것들이 조금 관건이 되겠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급 계획에는 현실성 측면에서는 좀 매번 좀 의문이 좀 따랐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8월에 좀 발표한 공공 재건축 5만 가구 공급은 예. 시장에서 이 호응도 얻지 못하고 오는 6월로 발표 시기도 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도 그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서울시는 네. 민간 재건축 시장을 좀 활성화하고 그만큼 이제 공공성을 좀 강화하자고 좀 맞섰는데 이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이 서울시의 그 스탠스가 이번 그 선거를 좀 치르고 나면 더욱더 좀 확실해질 그런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심 개발 관련해서 그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예상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그 부동산 시장에서 그 주목해야 될 어떤 제도 변화 어떤 걸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가장 큰 변화는 일단 뭐 단연 세금입니다. 이게 예. 종합부동산세 일반 세율이 예. 현행 그 최대 3.2%에서 6.0%까지 높아집니다. 예. 네, 그리고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의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예. 내년 올해는 시세의 70%를 넘기게 되고요. 예. 또 가계소득보다 이 세금이 더 빨리 올라서 이 다주택자나 1주택자 할 것 없이 예. 그 세금의 어떤 부담을 좀 키우는 모습인데 이 보유세 부담에 따른 다주택자 그 매물 철회를 정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나오더라도 예. 이게 또 대출 규제 때문에 이게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좀 예상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공급 얘기하니까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서울시장 그 후보들도 그렇고요. 또 변창흠 새 교통장관도 그렇고, 건설교통장관도 그렇고, 국토교통장관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주택 가운데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게 그게 핵심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이런 좀 뭐 집값 불안 이런 것들이 수급 불균형에서 좀 촉발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만큼 예. 공급 확대 정책에 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기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급적인 측면을
공급자적인 측면이 아니고 수요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예. 이 주거 욕구를 좀 충족할 수 있는 주택을 뭐 아파트를 포함해서요 한 2년에서 3년 단위 어떤 중기적인 계획으로 좀 로드맵을 만들어서 좀 본격화해야 한다. 예. 뭐 그런 인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1기 신도시를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주거 밀도를 좀 높여서 공급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이런 또 부동산 시장의 또 의견들도 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이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 이제 넘었지만 이제 실소유자가 살고 싶은 그런 주택, 또 아파트를 포함해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 이 공급 확대가 어떤 시장 안정화에 가장 좀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당국도 뭐 이 부분을 좀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유동성 부분. 과 그리고 또 주택 수요 이걸 예. 또 억누르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이 공급 정책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 방향으로 갈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큰 그림 봤을 때는 그 그림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그 올해 그 분양시장 청약제도 그 뭐 바뀌는 게 있는지 또 전망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그 신혼부부와 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요건이 예. 좀 올해부터 좀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아, 월 평균 소득의 140%, 또 맞벌이는 160%까지 기준이 완화가 되는데 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710만 원을 넘지가 않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이제까지 소득 기준에 걸려서 특별 공급에 도전하지 못했던 그런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조금 희소식이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예. 예. 하지만 이 로또에 가까운 거의 청약 열풍은 올해에도 역시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공공택지 사전 청약이 나온다는 점인데요. 예. 이 특별 공급 비율도 민간 택지보다 좀 높고요. 그리고 시세보다 좀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정입니다. 네. 서울에서도 노량진이나 뭐 남태령, 분부지 두 곳을 이렇게 활용한 특별 공급이 나오고요. 또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 5개 지구죠. 예. 예.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그리고 고양 창릉, 또 부천 대장, 과천 지구에서 이런 사전 청약을 받는데 모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높은 경쟁률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송민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